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반드시 무공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사입니다. 예, 이재명 지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한해 박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스케치만 하고 싶나? 이재명 의사님 모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오시자마자 바로 이재명 후보님의 충북 도당 방문을 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박수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 반드시 녹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계로 오늘 진행하는 모든 일정은 마스크를 단단하게 착용하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현장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멀리서 중앙캠프에서 오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본부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부모님들을 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사님이시면서 20대 대통령 후보 민주당 경선 후보님 오셨습니다. 충남 천안 가압 문진석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를 박성준 대변인께서는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안산시 단원구를 김남국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국회의원 의원들 대신해서 중앙캠프의 부대변인님이신 이경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충북의 제1본부 상임본부장님이신 남봉현님 모셨습니다. 2본부 상임본부장님이신 남중웅님 모셨습니다. 3본부 상임본부장님이신 이현웅님 모셨습니다. 2본부의 공동본부장님이신 권오구님 오셨습니다. 우리 도당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배님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모님 김중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유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만성님 오셨습니다. 정용윤님 오셨습니다. 홍성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훈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충북도의 부의장님이신 이영현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도의 운영위원장님이신 이상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정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주환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윤동현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원철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최건천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도의회 박경령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그 최충진 청주시 의장님 모셨습니다. 연은영 시의원님 모셨습니다. 유영경 청주시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재수 청주시 의원님 모셨습니다. 윤정수 청주시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용수 옥천 부의원님 모셨습니다. 김웅선 보은근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김도아 보은근 의원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부산의 보은근 의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소개에 빠지신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추후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 말씀을 네. 이수진 의원님이 지금 6시 반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 이수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인사 말씀은 세 분만 선정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첫 번째로 충북에 오셨으니까 한양경 도당 그 보고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평가 당장에 남동현 상임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지도자,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이끌어갈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이재명 지사님이 오늘 충북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좀 섭섭한 감정이 계실 겁니다. 그 타 후보들께서는 몇 번을 그 충북을 다녀가셨는데 오늘 그 우리 지사님께서는 오늘 처음입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그 지사님은 아직 경기도지사라는 그 직책을 지금 공인으로서 이렇게 직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선거법이나 등등의 제약이 좀 있어서 지방 활동이 지금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주 그 귀한 시간을 그저께부터 불경, 대구, 불경, 전북 찍고서 오늘 오전에 우리 충북을 오전 태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아주 빡빡한 일정을 이렇게 좀 소화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 오늘 참 많은 우리 당원들이 우리 지사님을 와서 환영을 해주시고 여러 당원님들 모시면서 간담회를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국이 이렇게 참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느 행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고 동원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밖에는 여기 우리 위안은 한 30여 명 여기 우리 밖에 입장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당국의 방역 수칙에 준하다 보니까 지금 바깥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구호 제청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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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남영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회를 대표해서 이용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도의회 부의장 이혜영입니다. 오늘 중국을 방문하신 이재명 후보님을
열렬히 그리고 마음속 깊이 환영합니다. 또한 이렇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원거리 마다 않고 아침 일찍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원거리 지역 전번에서도 오시고 많이 이렇게 모여주신 데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이재명 후보님이 경선 승리를 해서 우리 본선이 아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저도 간단히 그거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경선은 우리 충북에서부터 승기를 잡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선 승리는 충북에서 하면 여러분 같이 이재명 후보님을 세 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승리는 충북으로부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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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올해 일정에 없었지만 그래도 충북을 대표해서 시군내 대표 의원이시면서 청주시에 의장을 맡고 계시는 최충진 의장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주시의 의장 최충진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충북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남봉현 상임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지지자들이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이 자리가 이렇게 비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이재명 하면 합니다로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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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도의 박문희 의장님도 일정 관계상 오늘 왔다가 밑에서 아마 이재명 지사님을 응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20대 대통령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 지사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충청도는 아주 생각이 깊고 동작이 아주 느리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보니까 전혀 아니군요. 신속하게 일상말도 짧고 굵고 그렇습니다. 먼저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충청의 사위는 진짜 전데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처가집이 산청면, 충주 산청면 송강리라고 나왔습니다. 박달재 이렇게 그것인데 제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말하기가 참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못했는데 하여튼 오늘은 충청의 사위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가능한 많이 듣기 위해 짧게 2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지역을 포함해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방에 공통된 관심사가 있습니다. 좀 같이 살자, 균형 발전하자,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냐 그런 겁니다. 이 충청은 경기와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사실 좀 더 심하죠. 그런데 균형 발전은 그냥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지방을 소멸하고 중앙 수도권을 폭발하는 양측의 모든 문제를 갖게 되는데 효율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국토 균형 발전, 즉 지역 간 공정성 회복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우리 국가의 과제가 됐습니다.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인프라 구축해서 더 우선 돈을 주고 산업 배치에서도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지방에도 기업 산단 배치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죠. 특히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도 주로 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심이 많은 이유도 사실 그 인프라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정치를 해보니까 한 11년 했는데 방법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 방법은 다 있는데 표 때문에 또는 저항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한 용기 그리고
또 그 선택된 정책들을 반발과 갈등을 무릅쓰고 설득하고 또 권한을 활용해서 관철해내는 그게 곧 결국은 정치에서의 실력이더라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방균형발전 문제도 역시 결정하고 강력하게 집행하면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게 제 필생의 꿈인데,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사이의 공정성도 있지만 지역 간의 공정성도 중요하고 부문 간의 공정성, 예를 들면 노동과 자본,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부문 간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성장의 길은 우리가 겪고 있는 전환의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공정한 나라는 흥하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하더라라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공정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곧 지속적 성장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특히 최종 권한을 가진 정치 리더의 결단과 용기, 추진력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 또 성남시라고 하는 작은 지역을 맡아서 작은 도구로 행정과 정치를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고, 기득권이 저항하더라도 언론이 저를 음해하더라도 왜곡 보도로 저를 모욕하더라도 다 이겨내고 작은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국민들 일부시지만 저에게 가장 큰 대한민국의 도구를 맡겨보자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여기 함께 해주신 분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이냐? 여러분도 다 짐작하실 겁니다. 저는 일단 우리 내부의 경선에 있어서는 본선에서 이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는, 모두가 이길 수 있다면 어떤 참으로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2, 3%의 박빙승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청이 언제나 균형자의 역할을 했죠. 충청에서 이긴 진영이 전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 충청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 속에서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적으로, 진영으로, 중도 진영, 그리고 연령대로 봤을 때 모든 연령대에 가장 확장력이 큰 후보가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확장력이 있냐? 저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거지. 정치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불신을 깨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대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약속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제가 박근혜 정권의 대항에서 단식 농성을 했던 이유도 성남시 가는데 정부가 막으니까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제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농성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실력으로 유능한 진보임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진보는 깨끗하지만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한데 부패했다. 이게 국민의 고정관념입니다. 진보도 개혁 진영도 유능할 수 있다.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죠. 세 번째는 국민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내 삶을 고치라고, 내 삶을 더 낫게 해달라고 권한을 맡겼더니 그걸로 자기 뱃속을 채우더라고요. 이건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부정부패. 이재명은 그런 게 없죠. 저희 형님이 그걸 좀 해보시려고 시도하는 걸 좀 막다가 이 사달이 났습니다. 어머니까지 개입시켜서 저를 압박하다가 결국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럴 만큼은 저는 청렴하고 실력을 증명했고 약속을 지킨 그런 후보라는 일부의 평가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흥하느냐 아니면 쇠하느냐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가장 결정적인 기회를 얻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국회의석 180석의 지방 권력 그리고 행정 권력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가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나라 만들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적폐 세력의 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엄혹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나라,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나라, 도전할 수 있는 나라,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나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나흘 동안 휴가를 내시고 저 대구, 울산, 부산, 창원, 전북, 충남을 찍고 우리 충북에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지사님 다시 한번 열렬한 환영과 경선비 대선 승리를 위한 우리와 같은 박수로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도착하셔서 뒤에 서 계신데요. 우리 중앙회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박성준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자리 앞으로 오시죠. 곧바로 시간 관계에서 한번 지금 하시지 그런가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 아니 저 질문이요 질문. 그거는 젊은 시간 네. 하시는 걸로 이렇게 예. 곧바로 우리 질문과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견이나 제언이나 의문이나 아니면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한 요지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선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지사님 처갓집에서 저는 박달절 넘어서 제천의 장인수입니다. 뭐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 대통령 선거 나올 때마다 연방제 수준으로 일단 말로만 하고 사실 정권 끝나면 우리 지역 있는 계신 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또 지역 균형 발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재명은 어떻게 할 건지 다른 후보들, 다른 대통령들 맨날 지역 균형 발전 말로만 해놓고 정권 말기에는 오히려 수도권 더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대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다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저희 충북은 사실 수도권에 인접했기 때문에 더 자본과 인재가 유출되다 보니까 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지역 어떤 배려라든가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 끝으로 뭐 아시다시피 저희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충북에서 1등 하신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드는 어떤 감히 저희는 전진 기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충북 관련된 공약이든 이재명 어떻게 정권 끝나고서도 이재명 역시 지역 균형 발전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강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지방을 순회하면 모든 지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진짜 할 거야. 말은 많이 하더라. 이런 거죠. 네, 제가 어제 전북에 갔는데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는데 왜 소식이 없냐?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길래 제가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하겠다고 안 그러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전주의 금융 중심지가 과연 실제로 가능하겠냐? 연금공단이 가 있긴 하죠.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합니다. 그리고 정책에는 저작권이다. 누가 주장이냐, 네가 먼저 주장이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란 정말로 다양하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다 정책이죠. 광역 철도망을 깔든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주든지 소위 말하는 7대3, 8대2에서 한 72.5대 한 28 정도 된 것 같아요. 7대3도 안 되는 거를 6대4로 해서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높여줄 거냐. 그러면 뭐 충북 지역이 좀 자유롭게 쓰겠죠. 예를 들면 뭐 혁신도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약속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켜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중시하는 거는 철학이 중요하다. 첫째로 생각,
그냥 남들이 원하니까, 세상이 원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표를 얻기 위해서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뚜렷한 자신의 철학이 있느냐. 저는 경기도에서도 남북 간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수원 일대에 있는 공공기관 17개를 전부 지금 북부로 다 옮기고 있어요. 당연히 옮겨지는 것이 싫어하죠.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저 남쪽에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아, 그걸 해야지. 북부도 먹고 살아야지. 북부는 당연히 좋아. 북부의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실천해야 된다. 저 북부가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350만, 남쪽이 1000만입니다. 1000만인데 지금은 SOC 투자 예산이 북부가 6이고 남부가 4입니다. 남부에 불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을 믿고 실제로 균형 발전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뭐냐? 돈을 많이 줘야지. 그건 간단하죠. 재정 투자를 지방에 대해서 늘린다. 두 번째, SOC 기반 시설을 지방 중심으로 더 많이 구축한다. 세 번째, 대학이나 교육기관이나 산업배치나 이런 데서 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재정적이든 제도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지방으로 많이 유치하게 한다.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지방으로 다 옮긴다. 공무원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수도 다 옮기고 특히 서울은 미어 터지는 상황이라서 거긴 경제 수도로 가고 행정이나 공공작용 다 지방으로 옮기자. 여기 다 답이 있잖아요. 문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 입만이냐 실제 하느냐. 여러분이 아는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 실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먼저 손을 들으셔가지고.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 흥덕에 살고 있는 나호찬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이재명 후보님 전국을 돌면서 유세하시는데 우선 건강만 챙기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선거인단 모집하는데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충청도 사람들이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착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 한 말씀, 뭐 집안 관계, 형수의 관계 이런 걸로다가 아직도 반감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같이 살까요? 이재명처럼 살아라. 이 스님이 쓴 책을 제가 사서 선물로 주면서 보라고만 합니다. 다른 말 안 하고.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감성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도 중요한데 선거에 몰입하면은 우선 그 이미지를 깨는 또는 그 사람에 대한 감성을 좋게 하는 게 좋은데 그 문제를 한번 힘들게 짜가지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시누이가 당신 오빠가 엄마를 욕하고 때리고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설득이나 그분들을 동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선물하면서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저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과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남한테 홍보도 하고 또 내가 지지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꼭 민주당 후보가 되셔서 우리 70년 이상의 민주 역사에 이어가 나가는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동세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재밌는 답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설명해 주시고 또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상황에서도 최고 책임자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는 백성들 외침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만들었고요.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되게 만들었어요. 세종은 나라를 흥하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공무원들,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공직자가 하자면 일이 끝이 없고 사실 안 하자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정해진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거기에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더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스님이 쓰신 책은 저도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에서 온 남중웅입니다. 저는 공명포럼 중앙회 고문으로 있고 충북 공명포럼 상임대표로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 노동자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교수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가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독립전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공천이 포도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BH에 들어가시면 이 공천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방분권. 지금 지방소비량 충청북도 영동, 옥천, 도원, 계산, 단양 심각합니다. 자, 우리 둘러봐야 됩니다. 지방분권, 지방소멸인데 우리는 뭐냐면은 지역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조그만 동네도 격차가 있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 줄여야 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출산 청년의 문제. 지금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안 하면 자식이 생산이 안 되죠. 이런 문제 심각합니다. 이 문제 우리가 아이를 안 놓는 이유, 결혼을 안 한 이유, 대학까지 공부를 어떻게 시킵니까? 교육비가 너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렇게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인데 우리는 대학 무상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무상교육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지역에, 우리 충북 지역에 소멸되어 가는 동네에 대학 하나가 생기면 5,000명의 대학생이 1년에 소비하는 돈이 15억이나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대학의 무상교육, 수도권 대학 지방 이전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1년이 됐는 전쟁, 6.25 전쟁 71년이 된 나라입니다. 종전 68년이 됐는 나라입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 어디 찾아봐도 68년 동안 휴전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완성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꼭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45분의 기자, 예, 45분의 기자님. 45분이 넘어버린 것 같은데. 45분입니다. 기자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다른 말씀도 다 함께 하고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지방국가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방법은 무진하죠. 정치는 정치로 구현되는 것인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인데 정책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기존 정책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또는 이익이 줄어든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득권이죠. 이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합니다. 서울대 지방으로 옮긴다면 서울대 졸업하신 분들 그냥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해관계죠. 그래서 결국은 정책을 선택해서 집행하는 것은 결국 리더의 용기와 일단 신경이다. 방법을 몰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나중에 지역 균형 발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농촌 기본소득을 우리가 월 20만 원 정도 시행할 수 있어도 20만 원에 그 셋이서 저기 시골에서 농사지면 60만 원 정도 매월 보상이 된다. 바로 서울에 가서 종이 줍고 고생하면서 직장 얻겠다고 실업자 신세 하겠습니까?
편안하게 내 고향 돌아와서 그러면 충분히 수성기 키우면서 잘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지방 소멸을 막는 길이에요. 이게 시력을 줄이는 길. 이게 균형 발전하는 길. 지역화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인당 100만 원 정도씩을 석 달 만에 다시 써야 되는 지역화를 시도했다. 청주가 지금 몇 명이에요? 80만이요. 8천억에 청년 기본소득까지 하나 1조 원 정도가 4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2,500억씩 국내 정부에 국민이 살수 있으니까 좋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건데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방해를 해요. 누가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 유통회사들이에요. 카드 회사들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동네 골목으로 매출이 가면 자기들 매출 수수료잖아요. 카드회사는 지역화폐를 결제해서 카드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부든지 이 권력을 통해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가고 정치인은 로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해야 이게 안 돼요. 이게 세상은 이해관계를 다투는 것이고 결국 내 이익과 내 자식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우리가 그걸 알고 같이 싸워서 숨겨야 됩니다. 정책 한계는 얼마나 저항이 많아요. 딱 한 가지 이런 거 있습니다. 저항을 할 사람들도 누울 자리를 뽑고 보고 다시 보는 것처럼 다 보고 합니다. 내가 대북 단속한다고 그랬더니요. 내가 자기들 가서 다 철거해고 그랬어요. 석 달 만에. 왜? 저는 실제로 하니까. 강제 철거당하고 돈 물어내고 처벌받고 이러는 것보다는 내가 제시하는 대로 단지 철거하고 비용은 우리가 대고 정비 다 해주고 원상복구하고 깨끗하게 하고 기반시설 다 만들어서 주차장, 휴게소, 농산물 판매소 만들어서 옛날처럼 닭죽 강매 안 하고 커피 팔면서 우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이제 나 그길로 따라왔어요. 이게 영향이죠. 자, 우리 믿고 같이 해봅시다. 잠깐만요. 그 질문하실 분들 두 분 있는데 지금 그 건의서만 간단하게 전달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준 의장님하고 이상정 의원님 건의서만 전달하시죠. 최대 그림을 충분히 시간 관계상 이걸로 끝내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 이재명 지사님처럼 처음 그 충북에 오셨는데 같은 장소에서 특수하나마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대면한 걸 만족하시고 이걸로 끝내는데 마지막에 구호만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구호 한번 할 테니까요. 다 일어서서 구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합시다. 제가 선창하면 후렴구는 3번 개창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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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다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아파서 사진 찍어. 카메라 준비하시고요.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재명은